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린입니다. 이번 주 이제 오늘 내일 단 2거래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간 우리 국내 증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한 주가 참 더디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장 이 미 증시는 GDP 부진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악재가 선반영된다라는 평가에 상승 마감을 지었는데요. 국내 증시는 어제도 양대 지수 모두 쉬어가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오늘 그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까요? 아니면 기분 좋게 반등을 보여줄까요? 현재 지수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1990포인트 다시 이 언저리에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1996포인트까지 15포인트 넘게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전강후 약의 장세가 될지 아니면 이렇게 강세를 장 마감 때까지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챙겨드리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시 오랜만에 양매수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 248억 원, 외국인 362억 원 동반 순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만 팔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5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출회해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약보합권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현재는 반전하면서 상승 반전에 13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합권,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 불을 켜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쉬어가는 움직임. 오늘 네이버의 움직임이 좋네요. 3%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8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함께 따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전력의 낙폭이 오늘 큽니다. 5%에 가까운 급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 요금을 올해 안에는 좀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급락하고 있는 모습 3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아차 좋은 흐름 나타내면서 3%에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는데 멕시코에 신공장을 증설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외국인 투자 러브콜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5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SK텔레콤이 이번 주 내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2%에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지분 가치와 또 배당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훈풍이 계속 불어닥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형은 기분 좋게 출발을 해서 현재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아우도 함께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오늘 530점 밑에서 강보합 출발한 채 현재 530포인트 회복한 모습 53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마감까지 상승폭 잃지 않고 유지가 돼야 할 텐데요.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죠. 오늘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 동반 양 매수 나왔는데 현재는 기관이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1억 원 정도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 48억 원 역시나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 팔자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드리도록 하죠. 대장주 셀트리온 강보합권 풀을 켜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총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CJ 오쇼핑이 각각 1%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 반 시총도 엿보도록 하죠. 이렇게 빨간불 일색일까요? CJ ENM이 오늘 2%, 3%에 가까운 조정받고 있고요. 오늘 포스코캠텍도 2%에 가까운 하락률 보이면서 양 지수만 조정을 받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1021원대까지 회복을 하면서 강보합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1020원대를 내주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GDP가 부진하게 나옴으로 인해서 달러와 약세로 인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개장 때보다 좀 더 하락폭을 켜왔습니다. 3원 10전 하락하면서 현재는 1017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1000 중후반대에서 계속 외환시장이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 보시죠. 김선윤 멘토님, 오늘장 대형 실적주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자네 왔는가라는 물음표 달아주셨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찾아오죠.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님, 오늘도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시황 잠시 살펴봤는데 김선윤 멘토님은 대형 실적주에 이제는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대형주 이제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이번 주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드리고 있죠. 대형주에서 실적주 매수하셔야 된다. 그 얘기밖에 안 드립니다. 이번 주 내내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뭐부터 나옵니까? 코스피부터 나오니까 대형주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포인트 말씀드리는 거지. 굳이 이제 코스닥 쪽으로 오른다고 해서 바쁘게 따라 들어가는 거 아직 추세 확인 안 됐어요. 코스닥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쪽에서 오르는 종목들, 기아차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제 이제 현대차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매수하기에 참 좋은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또 하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84만 4천 원까지 또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죠? 매수 사인 드렸었고요. SK텔레콤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주가가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포인트가 잡힙니다. 자, 현대 관련주들, 현대글로비스 마찬가지로 자동차 판매량 느니까 주가도 급등하는 겁니다. 자, 이런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따라가셔야 될 게 지금 시장 코스닥이 아닙니다. 코스피 위주로 해서 종목을 선별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코스피에서. 코스피 실적이 좋은 종목을 보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따라가신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대형주 쪽으로 들어가신다거나 실적이 좋고 수급이 팍팍 들어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지금은 버려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진 종목들은요. 기관과 외인들 과감하게 지금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절대적으로 수익을 내시려면 대형주에서 실적이 좋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항상 말씀드리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해서 꼭 좀 보시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수익률을 높이려면 대형주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노 멘토님 자네 왔는가 재미있는 코멘터리 남겨주셨는데요. 누가 왔나요? 네, 외국인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스 미추 상황입니다. 만나서 반가운 상황이고. 상당히 오랜만에 만났죠, 지금. 오랜만에 만났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시나리오대로 한번 본다면, 자, 오늘 이렇게 상승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또 손이 근질근질거립니다. 맞죠?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빨리 사야 되는데. 자, 급하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렇게 쉽게 팍 올릴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지금 340억 가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이 매수세 자체가 내일도 이어지는지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일 매수가 이어지는 종목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모르죠. 하지만 종목군으로 들어가면 외국인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모양과 그리고 차트 업종 간의 모양과 그리고 현재의 실적적인 분위기가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대형주를 좀 더 보시는 게 수익에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분위기로 봐서는 현재는 기관이 이끌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는 무조건 외국인이 들어 올려야지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외국인이 다시 한번 나간다. 그러면 또다시 지루한 박수권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외국인이 오늘 더욱더 광범위한 매수세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도 이어지는 매수세가 나온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시장을 뚫으려 가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외국인이 돌아와 줬습니다. 전일장 선물 시작에서 7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팔아냈는데 오늘장에서는 5천억 원 넘는 매수세 보여주면서 현물, 선물 쪽에서 모두 외국인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내일도 좀 들어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두 선상의 코멘터리 들어봤고요. 이번 주 오늘까지의 수익률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상주 계속 공개해드리고 있죠. 김선윤 멘토님의 수익률 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 3.6%의 강한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1%의 수익률, 하나금융지주와 포스코 IHT는 약 9학번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네요. 다음 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상노 멘토님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상루 멘토님, 오늘 월요일에 편입한 포스코 2.6%대 강한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유성기업도 2%대 수익률, 휴비스만 약간 부진한 모습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과연 어떤 종목들 들고 나오셨을까요? 선상주 힌트 바로 나갑니다. 김선유 멘토님, 시읒으로 시작하는 종목 가지고 나오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역시 C로 시작하는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네, 두 분의 힌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시읒으로 시작하는 종목 김선유 멘토님 들고 나오셨는데 대형주인가요? 대형주에 먹고 사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조선주 덕에 먹고 사는 종목이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래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형주와 조선주 덕에 먹고 사는 종목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조선주 최근에 부진한데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도 조선주가 수주가 늘어나면요. 네. 이 친구는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2분기 실적이 정말 좋아요. 더 말씀드려야 되나요? 요 정도까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주의 떡고목을 먹을 수 있는 시읒으로 시작하는 종목 지금부터 잘 찾아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 C로 시작하는 종목 두 글자입니다. 네. 더 힌트가 이상 나갈 수 말씀을 있을까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네, 오늘 내수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지금 뭐 경기 회복에 대한 분위기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원화 강세 자체가 좀 더 이어지리라 봅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내수주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선상주 공개해 드렸는데요. 정답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매수가의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대의 전화가 열려있죠.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창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 삼성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383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김선유 멘토님 안 된다. 2분기 실적 꼭 보세요. 이상루 멘토님 역시 아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 김선유 멘토님 의견 제시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 참, 삼성전자. 요즘에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거 하나만 보세요. 자, 2분기 실적은 지금 시장에 어떻게 예상치가 쫙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상치가 어떻게?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예상치까지는 사람들의 심리적과 기관들이 전부 다 시장 확인을 할 거라고요. 삼성전자 주식을 확인할 거라고요. 주가를 그때까지 볼 거라고요.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모아가는 거 나쁘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때 할 거라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그죠? 7월 달이라고요. 7월 달이면 돼요. 그러니까 7월 둘째 주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다음 달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너무 급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135만 원 위에서 그때 잡아도 실적 발표 난 이후에 잡아도 괜찮거든요. 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급하게 삼성전자를 매수할 필요는 없는 주식. 길게 본다면 200만 원도 갈 주식인데 이걸 왜 굳이 뭐하러 지금 상황에서 위험하게 갑자기 외인들이 투매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느긋하게 천천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좀 확인해보고 넘어가자. 아무래도 비싼 종목이기 때문에 좀 돌다리를 두드려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점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대의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다음 들어온 문자입니다. 6226님께서 나노 신소재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김선유 멘토님, 안 된다. 추세가 불안하다. 이상루 멘토님 역시 1분기 실적 부진 여파로 계속 조정받고 있다. 안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의견이 일치를 했는데요. 아직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상루 멘토님. 예. 일단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 제가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세 자체가 뭐 갭 상승까지 하면서 크게 가는 모습 나타냈었죠. 거의 이게 방송에서 한 18,000, 19,000원 때부터 나왔던 종목인데 네. 지금은 왜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장기적인 관점 아직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 말씀을 드렸던 게요. 1월달, 2월달 그 초반이었습니다. 2014년. 그 결산까지의 실적은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하지만 1분기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딱 갔는데 생각보다 그게 IT 쪽이 부진하면서 나노신소재도 거기에 대한 여파로 스마트폰에 대한 산화물 LCD가 많이 팔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도 IT 기업이랑 똑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것은, 자, 기술력은 좋다 이거예요. 기술력은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주가를 어느 정도는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올리기는 제가 볼 때 조금 버거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곧장 올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이 주가를 조정을 조금 한다면 실적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갭이라는 부분을 쓰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네. 갭이라는 부분을 크게 올리면서 주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단에서 잡아주는 물량 자체를 상당 부분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돈이 상당히 들어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갔던 상황에서 얘네들이 최소한의 손해를 보면서 주가를 올려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최대한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 떨어뜨리면서 자기들은 저가에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겠죠. 네. 그러면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반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미끄러지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에 맞춰서 다시 주가를 올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차트를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보시면 중요한 맥점 자리가 잡히는데요. 지금 요 자리 17,000원, 18,000원대가 요 자리가 첫 번째 맥점이고 네. 두 번째 맥점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 19,200원대인데 이 가격대까지는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은 조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기업 실적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은 접었다가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노 신소재 최고가 찍고 현재는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실적도 좀 더 확인해 보시고 매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시청자 만나봤고 이번에는 전화로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서울이에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SDI요. 삼성 SDI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매수가 궁금한데요. 네, 삼성 SDI 지금 오늘 소폭의 조정받고 있는데 과연 매수해도 되는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서울에서 삼성 SDI 매수하고 싶다고 전화 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다 좋다라는 의견 적금처럼 모아보자. 그리고 이상도 멘토님도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저희 삼성 SDI는 계속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나올 때마다 두 분의 의견 계속 일치하고 있거든요. 네. 김선윤 멘토님 만나보셔서 얘기 나눠보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힘내시고요. 네네. 네, 아침이라 힘이 없으신가요? 저처럼 목소리 밝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자, 삼성 SDI가 아직 없으신 거죠? 네네. 자, 삼성 SDI를 이거를 매수가 가능해. 근데 이거를 제가 3월 달부터 네. 계속 이 방송에서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적금처럼 사세요. 4월에도 사세요. 5월에서도 사세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한 3개월째 끌고 가고 있는데 수익이 네. 한 7, 8%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또 제가 좋다 말씀드리는 것은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찌됐던 간에 올해 두고 보시면 실적은 무조건 좋아요. 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지금 오늘장 조정이 나오다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노려볼만 하다는 거죠. 네. 당장에 오늘 사시는 게 아니라 네. 분명히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 좋은데도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네.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물량이기 때문에 네. 조정이 나와서 좀 떨어져서 어디까지도 갈 수 있냐면요. 네. 최소한 61선, 121선 라인은 심리적인 저항선을 작용하기 때문에 네. 15만 6천 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기다리셨다가 네. 뭐 그렇게 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셨다가 네. 다시 반등을 주면서 네. 얘가 갑자기 2, 3% 치고 올라간다. 오늘과 거꾸로 올라간다. 네. 그렇게 나오면은 네.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적금처럼 얼마씩 매달 얼마씩 사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네. 네, 정말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네. 앞으로 삼성 SDI는 네. 이전에 주가 고점 20만 원까지 네. 크게 본다면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네.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려요. 연말까지 가져가기에 정말 좋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정시마다 조금 네네. 빠진다면은 네네. 조금씩 분할 매수를 계속 해보시는 전략. 아, 그러면 15만 한 6천 원 선에서 사면 되겠네요. 그때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추세를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자, 차트 지금 혹시 TV 보고 계시죠? 네네. 제가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네.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이 라인의 추세가 하단 부분의 라인을 연결해 보자면 네.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자체가 요 포인트가 말씀이었는데 여기가 한 15만 5천 원 정도 라인 돼요. 네. 그럼 약간 여기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 나온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제가 노리는 거예요. 네. 지금 흐름에서 살펴보자면 이것도 어떻게 평행하게 라인 하나 만들고서 주가를 올려보자면 이전의 고점들은 떨어졌던 여기 추세상의 라인은 상단이 되어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다음에 어디서 사냐면 말씀드린 가격대 15만 5천 원, 6천 원 라인이 가장 좋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시는 건 아니고요. 네네. 조금 빠졌다가 올라갈 때 네. 가장 좋은 타이밍은 15만 5천 원대 묵은 최고가 아닐까. 아, 그래서 15만. 그 포인트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네네. 대응하시고요. 방송을 계속 보시면요. 네. 좋은 것 의견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네네. 만약에 또 보시다가 네.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질문 주세요. 전화 주시거나. 네. 그럼 제가 또 그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삼성 SDI 좋은 종목이니까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이시지만 오늘보다 조금 더 좋은 가격대가 오면 그때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맙고요.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023153-2611-2612 두 대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KCC요. KCC요? 매수가 일단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매수는 했는데 너무 높은 데서 잡은 것 같아서요. 네.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네, 어머님 TV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64만 8천 원에 20% 갖고 있어요. 네, 아유, 매수가가 참 높으셔서 지금 손실 보고 네. 계신데, 어제 엊그저께 문자 상담 주셨었죠? 아닌데? 네, 주셨는데요. 저희가 상담 오늘 알차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어머님 KCC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김선유 멘토님 매도해도 좋다.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아니다. 더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우선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부터 들어보세요. 김선유 멘토님. 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고점에 사셔가지고 네, 조금 이제 안타깝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셨던 가격은 사실 그 팔아야 되는 가격이에요. 그렇게 3% 정도 그 다음날 올라오더라고 그랬는데 팔까 말까 망설이다가 네. 그냥 놓쳤어요. 그러셨구나. 네. 자, 혹시 지금 제 방송을 자주 보시나요? 네, 너무 즐겨 보고 있어요. 제가 그때 항상 너무 많이 강조, 즐겨. 그쵸,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추세에서 하단 바닥에 수급 들어올 때 매수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쵸? 네, 자, 그런데 KCC는 웬일인지 거꾸로 하셨네요. 거꾸로. 네,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주봉 차트를 제가 열고서 말씀드려볼게요. 주봉에서 살펴보자면 바닥 라인은 인식이 되는 구간 자체 현재 살펴보면 2013년 바닥 요 포인트였고요. TV 보고 계시죠? 그리고 네. 2014년에 요 포인트가 바닥으로서 그 다음 바로 올라갔던 그런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쵸? 네, 라인을 만들어 보자면 요 정도 포인트가 잡히잖아요. 거의 바닥으로 인식이 되는 구간은. 네. 그리고 이걸 제가 어떻게 평행하게 라인을 만든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올려보자면 지금 매수하신 구간 자체는 어떤 구간이죠, 이게? 슈팅 구간입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절대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구간이었어요. 이때 보시면 다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다시 일봉으로 가서 봤을 때, 그러면 그 슈팅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이잖아요. 네. 너무 좀 위험한 판단이지 않으셨나. 내려온다면 과연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저는 이게 제 추세상의 라인대로 이게 움직여주는, 현재 요 그림을 따라가잖아요, 지금. 라인을 긋는 움직임대로. 그러면 여기는 매도 움직임이었고, 조정이 나온다면은 충분하게 얼마까지? 55만원까지 조정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최근에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자면요. 자, KCC의 수급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외국인이 다 팔고 나가요. 네. 그리고 기관들은
주체가 샀다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누가 주인이 없다. 주인이 네. 없는데 외인은 팔고 나간다. 지금 떠나고 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게 지금 그 에버랜드 지분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급등했던 흐름. 그런 포인트가 있지만 그 모멘텀을 바꿔서 올라간 것은 그때 이미 끝나버린 거. 지금 끝나버린 거죠. 그 모멘텀에 매수를 하신 게. 에버랜드 상장 네. 그거 길게 한 건데요. 그쵸. 그게 자, 보세요. 끝난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설명드려볼게요. 에버랜드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올해가 아니겠죠? 내년이죠? 네. 내년입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인 모멘텀을 한번 주가 치어 올려주고 네. 기관이나 외인 입장에서 수익 한번 내고 기관 입장에서 어떤 세력이든가 수익 내고 그 다음으로 내려온 다음에 조정 거친 이후에 55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싸게 잡지 않을까요? 아, 그런 포인트가 그러면- 있다고요. 그러면요, 이거 그냥 내년까지 보고 가져가는 거.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러면 어떨까요? 내년까지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은 안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KCC는요. 네. 에버랜드 지분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한테. 네. 그 이슈가 분명히 올해 말이나 뭐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급등을 하겠죠? 그 포인트까지 지금 기다리죠. 대신에 55만 원까지 내려오더라도 부탁드리는 것은 흔들리지 마시고 네. 가져가시자고 저랑 약속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시죠?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 아우, 시원한 답변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좀 더 들고 가 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좀 더 마저 네. 들어보세요. 아무래도 네.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손절하기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 정도는 손절을 끊어주는 것도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이 트렌드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좀 더 남아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자, 일단 인사 늦었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저도 너무 반갑고, 일단은 네. KCC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일단 오른 거가 왜 이렇게 올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는, 자, 에버랜드 상장권이 있겠고, 뭐, 삼성 지분 관련 있겠죠. 이거는 사실 뭐,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개 더 붙이자면, 뭐, 인테리어 관련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KCC가 조금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네. 있었고, 또 페인트 관련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올라갈 수가 있었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트렌드가 상당히 많다, 그죠? 트렌드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KCC의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안에 내부적인 인테리어, 샤시, 이런 쪽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쪽 주가와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 KCC가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구 관련주, 한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끄러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가구는 일단은 이제는 죽었다고 봐야 돼요. 가구는 패스하고,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LG 하우시스, 요런 업종과 같이 움직이는 상태거든요. LG 하우시스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지금. 맞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벽산이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시세가 지금 꺾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테리어 관련으로 지금까지 주가를 올렸던 기업들은 2분기 실적을 앞두고 1차적인 이익 실현에 들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돼요. 네. 아, 그래서 사실은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끝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물려서 마음고생이 심하신 겁니다. 하지만 2분기 자체도 실적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왜 주가는 빠지냐? 여기에서 한 번쯤 쉬어가는 타이밍, 조정하는 타이밍, 거기에 박스권 하단을 두고 박스권을 만들어서 시세를 크게 낼 수 있는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네. 타이밍 자체가 지금은 조금 어긋났기 때문에 KCC가 이 죽일 놈의 주식이 됐던 거고, 그런 분위기로 본다면 저는 차라리 가격을 높게 샀을지언정 종목에 대한 선택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가격 밴드를 조금 더 조정하는 게 어떠냐라는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가격은 상당히 너무 높게 샀습니다. 사실 그거는 인정을 네. 하셔야 되고, 가격을 높게 샀던 만큼 대신 손절에 대한 구간 자체도 하단권을 두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57만 5천 원 밴드까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결정은 시청자님이 이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내가 57만 원까지 56만 원까지 내려가더라도 참을 수 있겠다 싶으시면 들고 가시면 되고, 이 가이드까지 내려가는 거를 조금은 못 버틸 것 같은데 싶으시면 그때는 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가격적인 밴드를 맞춰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의견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요, 이거, 저는
밑에 지금 57만 5천 원까지 그것까지 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가져갈 건데요. 네. 57만 5천 원 밑으로 또 빠져도 예. 그냥 더 두고 가면 안 돼요? 뭐 그거는 본인의 뭐 자기만의 기준이죠. 하지만 저희는 뭐 투자에 대한 도우미로서 그리고 투자 전문가로서 이렇게 네. 이제 만약에 주가는 그렇습니다. 또 확 빠지게 되면 골병 들거든요. 우리는 치료를 해주는 치료사 입장으로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네. 우리도 그런 진찰을 해드리는 개념이니까 예, 조금은 제가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주가가 다시 네. 한번 떨어지거나 반등이 올 때 다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네. 추가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도움 너무 이런- 감사해요. 네, 이렇게 2대 전화 네. 열어놓고 013-3366-0110번으로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 만나보죠. 네, 네이버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7780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희 멘토님, 매수해도 좋다. 분할 매수 양호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아직이다.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이버 2%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분할 매수 괜찮을까요? 기관 쪽에서는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이거 80만원 아래부터 70만원 중반 후반대부터 계속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마다 계속 옷사인 드렸습니다. 매수해라, 매수해라, 매수해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84만원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초인가요? 지난주 거에도 한번 질문이 오셨어요. 한번 급등하는 날. 그때도 제가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그렇죠?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간다고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 얼마나 좀 보셔야 될까요? 저 이거 증권사 그 보고서 나오는 것보다 제일 먼저 제가 100만 원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네. 포인트 보셔야 돼요. 또 한 번 제가 다음이랑 카카오를 싫어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2등과 2등계 합친 거 힘듭니다. 카카오 우리나라에서만 난리 피고 있어요. 아직 해외 쪽으로 약해요. 라인만 지금 라인이 하루에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몇 명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100만 명씩 늘어나요. 100만 명. 라인이 하루에 가입자가 실제로 이용자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라인을 통해서 매출 카카오가 떴던 이유가 게임을 통해서 매출학 뜨잖아요. 해외에서 게임 안 합니까? 국내 게임들 해외에서 난리 나고 있죠. 라인에 없습니까? 없을까요?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좀 잘 해보세요. 네이버 얼마까지 갈까요? 더 갈 겁니다. 100만 원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가총액 계속 올라갑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 뭐 지금 현재 구간대 높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고점 포인트 88만 원 포인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만간에 단기적으로 볼 때도. 저는 그래서 분할 매수를 꾸준하게 좀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네이버는 한결같이 분할 매수 하시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오늘 가격대는 다소 부담스러운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전에 페이스북 한번 급락할 네. 때 그 70만 원대는 제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사지 마십시오라는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는 네이버의 그 수익 구조상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매출이 광고입니다. 광고인데 지금 이렇게 저는 오르는 거를 약간은 월드컵에 대한 이벤트적인 분위기 그게 마지막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16강이 이제 발표가 됐죠. 그럼 그 분위기에 의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크게 오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10월 달에 있을 아시안 게임에 의해서 또다시 뭐 차트를 살짝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을지언정 트렌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는 지금 가격대를 신고가까지 가기에는 저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견해의 차이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판단하시길 바라겠고 대신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주가상의 위치 자체에서도 제가 가격적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따지는데요. 하단에 있던 부분 자체 70만 원대는 부담이 없는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84만 원대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서 오르면 좋습니다. 그러면 수익 보면 돼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만약에 차트가 무너지게 된다면 나중에는 팔 수도 없이 빠지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전고점 근처에 있던 매물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깨지게 된다면 급락이 나와요.
그 분위기를 조금 더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이런 종목군은 항상 바닥권에서 우리가 눌림목 차원에서 조금 그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는 게 아니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가격대는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정 가격과가 왔을 때 매수해 보자라는 두 분의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같은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문자 확인해 보죠. 제일모직 매수해도 될까요? 435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김선윤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반등 시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좋다 대신 시간이 다소 걸린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일모직이 이제 내달 1일부터 삼성 SDI로 흡수 합병이 되죠. 이제 그래서 사명이 없어지기도 되는데, 하지만 삼성 에버랜드가 다시 한번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꾼다고 하는 오늘 이슈가 하나 떴습니다. 제일모직 좀 더 기다려 봐야 하는 걸까요, 김선희 멘토님? 네, 참 재밌네요. 회사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네. 삼성 대단합니다. 그렇죠? 삼성 에버랜드를 제일모직으로 바꿔요.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떤 의도인지 참 재밌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살펴보자면요. 제일모직 주가, 삼성 SDI 쪽으로 합병이 되겠죠. 그러면 이슈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대장은 삼성 SDI라는 거죠. 그 포인트를 좀 맞추고 싶어요. 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흐름이 나쁘진 않을 거지만 앞으로의 흐름에서 봤을 때 제일모직이라는 회사는 이제 남아있네요. 이름이 똑같지만 어쨌든 내용 측면에서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죠? SDI 쪽으로의 이름만 남게 되는 그렇죠. 거죠. 합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조금 기억하시고 차라리 모직보다는 SDI 쪽으로 그냥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X 의견 네, 드리도록 흡수 하겠습니다. 합병이 되는 만큼 제일모직보다는 대장인 SDI가 더 좋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좋지만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네, 뭐 이름을 남겨놓는 것 자체가 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다고 메리트가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름을 남겨두는 것 자체도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전부 뭐 이렇게 그런 개념은 없애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자체를 좀 더 이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남겨두는 개념이라고 조금 보고요.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자체는 상당히 뭐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합병이 되고 이런 모습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회사의 가치 자체를 재평가하는 구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주가 자체는 지금의 주가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악재가 이미 선반영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주가는 빠진 만큼 빠진 상태에서 지금 2차적인 파동까지 나타난 상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다음부터는 회사의 재평가는 지금보다는 좋은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시각으로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현대위아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480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나쁘진 않지만 수익을 많이 낼 수 없다. 그리고 이상돈 멘토님이 시세가 나고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피디님 이 의견 매수인가요? 매도인가요? 네, 문자로는 매도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부터 받아보죠. 매도였나요? 네, 매도였네요. 저도 헷갈렸네요. 네. 자, 현대위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는 이거, 매도 의견 주셨는데 매수로 아까 적혀있던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자, 매도 의견이니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매도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를 하시면은 저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네. 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에 저는 좀 더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조금 더 상승 분위기가 도출될 수도 있다. 왜? 전 고점 포인트에 해당하는 라인을 생각해 보자면 이전에 여기 2011년도에 고점 포인트 1년에 한 번씩 고점이 갑니다. 요 포인트 올라가요. 그리고 2012년 포인트 여기죠. 2013년 포인트 여기입니다. 요 포인트를 맞춰보자면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그림 나옵니다. 지금 차트 네. 갑니다. 그렇죠? 평행하게 가서 여기 보시면 거의 맞아떨어져 이런 그림 나오잖아요. 거의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거의 맞아떨어져요. 다음 포인트 어디입니까? 좀 더 갈 수 그렇죠. 있겠네요. 20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위아 실적도 좋을 거예요. 분명히 좋아요. 실적 정말 좋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 보자. 얼마까지 1차적으로 제가 20만 원 전고점 포인트 돌파하는 거 흐름 보자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홀딩. 네. 홀딩이요? 예, 네. 예.
GGG입니다. 개겨야 되는 종목입니다. 들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일단은,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기계업종, 그리고 거기에 엔진을 만든다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대위아가 주로 만들었던 게, 크게 시세가 한번 났던 게 언제였냐면, 자, 2012년 9월달입니다. 이때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유럽에서 기아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뉴스였거든요. 네. 그 기아차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 뭐 중형차, 대형차가 아니고 바로 소형차, 모닝 시리즈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닝의 엔진을 만들고 있는 이 현대위아가 크게 주가가 올라갔었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들썩들썩거리고 있죠. 이 들썩들썩거리는 거는 RV 차량이 중국에서 많이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서 현대차는 중형차, 세단 종류, 기아차는 RV 차량이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스포 XX 아시죠? 그 차가 많이 팔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트렌드는 좋다 이거예요. 많이 팔린다. 좋다. 또 중국 법인이기 때문에 환율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면 원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부터는 기계업종은 어떻게 될까요? 기계업황 자체도 지금 바닥권입니다. 그러면 현대위아가 추구하고 있던 기계업종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상기를 하시고요. 기술적 분석 잠시 한번 보시면, 자, 차트 이렇게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맥점이 조금 잡힙니다. 네. 맥점 자리가, 자, 18만 6천원, 18만 7천원대인데요.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의 딱 포인트를 딱 보시면 딱 오늘 딱 뚫는 봉입니다. 그러면서 갭을 탁 띄웠습니다. 지금 자리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요렇게 딱 보시고 지금부터 이제 손절을 어떻게 잡으시냐면, 자, 익절가를 하단에 18만을 익절가로 대응하십시오.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무리 없이 요거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 두 분 다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하죠. 네, 이번에는 우리 종금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6500님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희 멘토님 매수하면 안 된다. 반등 흐름 좀 더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이상로 멘토님 역시 동전주는 제외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일치했는데요. 김선희 멘토님이 제시해 주시죠. 네. 우리종금이 뭐 시가총액은 작은 종목은 아닙니다. 뭐 2천억이라서 완전 조그마한 종목은 아닌데, 네. 가격은 이상도 멘토님 말씀 주셨던 흔히 이제 동전이라고 얘기합니다. 400원이다 보니까 동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아직 사인을 못 드리는 게, 5월달 같은 경우 바닥을 좀 확인하고서 다시 6월달에 지금 며칠째 빠져주면서 다시 2차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의견을 못 드린다는 거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줘서 항상 강조드리는 이런 추세적인 부분에서 흐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흐름이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지금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나와주면서 흐름이 바뀌어야 되죠. 당장에 이게 항상 강조드리는 이런 파동 자체가 나와주지만, 그렇죠? 나와주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아직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보인다면 또 가능한데, 또 하나 제가 또 반대 의견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게 나오면 뭐합니까? 누군가는 관심을 줘야지. 이게 지금 기타업인 쪽도 관심조차, 뭐 어제 들어오긴 했어요. 하지만 계속 매도세를 일관했던 포인트. 아무도 지금 관심조차 주지 않는 저기 마라도 끝에서 네. 지금 일본을 바라보고 소리쳐봤자 아무도 도움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국내 사람들한테, 기관들한테 도움을 주는, 여기도 한가운데 소리쳐야죠. 그래야지 관심 가지고 사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그래서 약간 좀 제외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 흐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종금은 아직은 많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종목으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가 들어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한나. 네,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될지 5월 9일날 매수를 했거든요. 네, 얼마에 7,090원에. 매수하셨어요? 7,090원에 7,090원.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세요? 한 20%. 네.
한라 어머니 지금 손실 권역이라서 걱정이 많으신데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유 멘토님 아직 매도하지 말자. 추가 하락 시 비중 축소하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지지부진하다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주셨습니다. 말하는 도중 힌트 공개됐는데요. 나머지 종목들 찾아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성루 멘토님은 정답이 공개가 됐네요. 네, 어머님 한라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른데 김선유 멘토님 의견부터 빠르게 받아보세요. 네, 어머니. 네. 네,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마이너스 15% 좀 나오고 계시네요. 네. 사실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가격이셨는데, 그때 가격대 제가 추세를 하나 그어놨는데요. 흐름을 그어놨는데,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깨졌단 말이죠. 5월 달에 사셨는데, 그 당시에 수급을 체크해 볼게요. 체크해 보자면, 5월 달에 수급 보니까, 딱 사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오는 게, 기관들이 죄다 매도로 일관하는데 어머님은 그때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개인만이 사고 있는 거 안 좋다. 근데 그 포인트에 지금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그 포인트에. 흐름은 좋아요. 항상 강조드리는 바닥 포인트는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수급 없으면 사지 마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약간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두 번째 바닥이 다시 또 잡히는 흐름이 좀 보입니다. 큰 흐름에서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포인트. 여기선 파시면 안 돼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머니, 수급이 들어온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당장의 매도 흐름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좀만 버티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두 분의 의견이 다르니까 이상루 멘토님 의견마저 들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한라가 건설상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라 이거 정권에서 대리가 건의가 샀거든요. 그러셨어요? 이거 건설사거든요. 한라 비발디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 건설업종 자체가 지금 한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컸는데 지금 작아졌잖아요, 규모가. 그래서 주가 자체도 이때까지 빠졌던 거거든요.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다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추후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매사지만 갖고 있을까요? 예, 그거 상담을 다음 기회에 전화를 남겨주시던가 번호 남겨주시면 그렇게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상담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길게 이어가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우선 조금만 더 들고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같은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그때는 좀 더 길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 되나요? 네, 내일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가 1시간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도 두 멘토분이 저희 홈페이지에 오늘장 시황 전략 계속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시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장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10시에 더욱 알찬 내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랄게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